미토가 홍염이잖아요. 관대는 의복을 차려입고 월살에도 해당됩니다. 밤에 옷을 차려입고 제비로. 지난번에는 이제 의사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직업군, 직업이라고 하기 애매할 수도 있지만 직업에 귀천은 없기 때문에 화류계 사주의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류계지만 거기서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해서 잘 사는 분도 있고 좋지 않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의 사주들하고 글자 구성이 비슷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주는 한두 글자만 달라도 운명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류계 사주의 특징을 보면 도화살을 염두에 둘 수는 있습니다. 신살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지라고 해서 연못입니다. 연못에 물이 차 있으면 예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휘신살, 연살로 구합니다. 그 띠로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지로도 구합니다. 이 삼합에서 구하게 되는데 신자진 띠가 있으면 요 생지 다음 글자 유금이 도화가 됩니다. 인의 다음 글자 묘가 연살이고 사의 다음 글자 오가 연살이고 해의 다음 글자 자가 연살이 되는 거죠. 띠로도 봤지만 일지가 신자진으로 이루어진 분이 있으면 유가 도화에 해당되고 연지를 위주로 환경을 보기도 하지만 일간의 심리를 보기 위해서 일지를 기준으로도 봅니다.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도화가 있는 것이고 중첩해 있으면 작용이 더 강하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홍염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오, 병인, 정미, 무진, 경술, 신유, 임자, 임신 이런 일주들을 홍염살 일주라고 합니다. 을목도 오화가 있으면 홍염에 해당되고요. 기토도 진토가 있으면 홍염에 해당합니다. 개수도 신금이 있으면 홍염살에 해당합니다. 홍염살이 있으면 인기가 있는 거죠. 홍염살은 이 도화살이랑 하나 있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중첩되어 있고 다른 구성이 좋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좋으면 인기인자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각각의 일주들은 매력이 있는 일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욕지가 있어요. 일간 중심으로 갑이면 수에서 장생을 하잖아요. 그 다음 자수가 목욕지가 됩니다. 목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벗고 씻는 것이기 때문에 도화의 느낌도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와 같다는 모습이 있어서 실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지되지 않고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시했을 때 작용이 더 크고요. 갑자일주, 을사일주, 신해일주는 일지가 목욕에 해당됩니다. 이 도화와 관련 있는 일주들입니다. 근데 갑자일주는 정인이 목욕에 해당되고 을사는 상관이 목욕에 해당되고 신해도 상관이 목욕에 해당됩니다. 갑자일주는 생각하거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증을 잘 내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 이 다양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을사일주와 신해일주는 상관이기 때문에 말재주가 좋은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교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간별로 화류계 직업을 가진 분들의 사주 구성을 보겠습니다. 축월의 갑자일주네요. 이거 목욕지죠. 목욕이 겹쳐있기 때문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지지에는 관살이 세진 않지만 혼잡된 형태가 있어요. 특이하게 천간에는 간목만 있습니다. 이분은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플레이어로 뛰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가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화대운으로 가면서 사업은 성공했고 자녀들은 잘 성장하는 분입니다. 초년하고 중년은 고생을 좀 하시겠지만 말년에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간목이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삼명통에 있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간목 일간들이 그런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을에 간목이 약한데 시에 인목이 있고 병화가 장생지를 얻어가지고 힘이 세니까 구조 좋은 거죠. 물론 여기에 목욕지, 도화가 이렇게 있긴 합니다. 일간이 신강하고 식신도 병화도 강하죠. 문제는 관성이 약하다는 데 있어요. 신금이 있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삼명통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비록 의식이 좋지만 돈은 잘 버지만 창기의 풍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정도 구성이면 능력이 있고 자기 일에서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성으로 태어나서 능력이 있을 때 기생이나 이런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지만 현대 와서는 저는 다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관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현대와 과거는 다르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을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일간인데 을목은 예쁘기 때문에 화류계
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있는 일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을목이 천간에 이제 임계수가 있으면 좋은 구성은 아니죠. 추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중요한데 또 임계수가 있으니까 이 정화 위태위태합니다. 지지에는 관살이 혼잡돼 있습니다. 여기도 신금이 있고 여기도 신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그죠? 여기는 경신금이 이렇게 다 있고 을목이기 때문에 예쁘지만 이혼하고 접대부 생활을 하시는 분의 이제 사주입니다. 제가 많고 신약해서 모근이 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도화라고 할 수 있는 글자는 있지는 않지만 제다신약의 모습이고 명암부집의 모습이 좀 합쳐져서 접대부 생활을 하시는. 그 다음 을목일간 화리업 사주를 볼게요. 신강합니다. 상관도 강합니다. 배우자 관계는 어려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상관으로 뽑아 써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묘목하고 이제 오화가 도화와 홍염에 해당되죠. 을목에게 오화가 홍염이고요. 연지 기준으로 이게 도화가 됩니다. 도화가 강하고 상관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봄의 경금은 약하고 전형적인 화류계 직업성을 가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접대부로 일하고 계신 분의 사주입니다. 말년운은 좋아지니까 말년운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일간 화류업 사주를 볼게요. 홍염살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가 연살입니다. 중첩돼 있다. 관살도 임수하고 계수가 다 있기 때문에 혼잡의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인성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괜찮은 모습인 거죠. 대운 흐름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병자일주가 금수가 많았고 도화도 중첩되어 있는 것이 이슈였던 사주가 됩니다. 병화가 겨울생인데 식상이 과하네요. 지가 축술 구조가 좋지 않고 천간에도 임계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사주입니다. 목이 시급한데 대운에서 목 인성운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삶이 쉽지 않은 분이네요. 백호대살도 중첩돼 있고 건강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고 평생 운이 좋지 않은 사주 구성이 됩니다. 물론 화대운은 그나마 나아지겠죠. 정화일간 화리업 여자분입니다. 극신강합니다. 관살은 약간 혼잡돼 있고 근데 화가 강해서 개수가 금이라도 있으면 버틸 텐데 개수가 혼잡돼 있다고는 하지만 힘은 없죠. 배우자 자리는 사회총으로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도 접대부 생활을 하는 분이고요. 말년은 관성이 좀 살아나게 나아진다고 보지만 재성도 없고 재성도 지장간에 있지만 거의 쓸모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남자분입니다. 제다신약 사주의 구성을 하고 있죠. 목이 필요하지만 또 목은 사주에 없고 미토가 홍염이잖아요. 12운송으로 관대주입니다. 관대는 의복을 차려입는 모습이죠. 그리고 월살에도 해당됩니다. 월살은 밤에 활동하는 거죠. 밤에 옷을 차려입고 끼를 부리는 제비로 여자를 꼬시면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충미충까지 있으니까 제다신약이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휘둘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팔자대로 살고 있는 분이겠죠. 그 다음에 무토일간 여자분인데요. 신약한데 식상이 강합니다. 목은 사주에 없고 관성이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불화가 심했던 분이고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요 사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도 화대우는 좀 낫겠죠. 내가 많이 베풀기 때문에 유흥업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 있게 좀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에는 화류업 남자분입니다. 이분도 여기 홍염살이고요. 홍염에 관대기 때문에 무진일주 남자분들도 옷 같은 거 좋아합니다. 이분은 월살 아니고 천살이니까 뭐 이런 구성이 되면 무속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이죠. 그래서 수대운에 유흥업소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수대운이 되면 재운이기 때문에 식신생재에서 사업하는 운이죠. 다만 금대운이 되면 요 간목을 다치기 때문에 불길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 기토일간입니다. 요 일지 기준으로 여기가 연살이네요. 해수도 옆에 있으니까 이 도화가 해수 수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수 성적인 에너지입니다. 이제 이 사주에는 문제가 간목, 을목 여기도 을목, 간목, 관살 혼잡인데 전형적인 명암부집 드러난 남자하고 숨겨진 남자가 모여있는 형태라서 여러 남자하고 성매매를 하시고 사치하고 흙탕물처럼 돼가지고 돈도 쓸려나가고 좋은 구성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남자분 사례 보겠습니다. 이분은 기토가 인성, 화가 강해서 밭에 불이 났습니다. 묘를 키워야 되는데 불이 나가지고 힘들죠. 수에 의지를 해야 되겠죠. 수대운에 대해서 유흥업소를 시작했습니다. 식신생재에서 돈 벌려고 사업은 잘 되지 않는 분이고요. 말년으로 갈수록 유리해지긴 합니다. 또 하나 강한 분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일간 화류업 남자분 살입니다. 성으로 그렇고요. 12신살로 봐도 도화가 있으니까 도화의 작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홍염이네. 두 개가 도화하고 홍염이 맞붙어 있고 오수합까지 하고 있으니까 요 작용이 세다
여름이기도 하고 화가 강해서 임수보다 개수가 좋진 않지만 개수를 써야 됩니다. 좋은 직업성은 아니지만 개수가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 직업으로 써야 되죠. 상관을 용신대운이 만나기 때문에 재물을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 화류업 여자분 사례 보겠습니다. 이분 사주도 보면 걱정되는 사주죠. 관성은 하나 있는데 개수 둘러싸여서 거의 사망 직전이고요. 지지는 충도 있고 홍염살이기도 하고요. 상관도 강하고 상관으로 정관을 극하고 이혼을 2번이나 하시고요. 개수의 직업성이 있기 때문에 천한 직업성도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좀 운영하고 있고 흐름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외모는 또 예쁘시겠죠. 금수가 만나가지고 엄청 미모인데 본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는 사주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 신금일간을 볼게요. 홍염일주가 됩니다. 연살하고 중첩이 되네요. 그러니까 도화의 기가 세다. 그리고 극신강합니다. 개수가 있으니까 천한 직업성이 있는 거죠. 그래도 여름에 이 개수는 신강한 나를 에너지를 빼고 조후를 맞춰주고 목을 키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유흥업소를 운영하지만 잘 된다. 대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신금도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일단 하나만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일간을 볼게요. 여기는 일지기준 도화죠. 묘목 자체는 예쁘기 때문에 도화기가 강합니다. 내가 예쁜 목을 키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도 이제 관성은 약합니다. 묘미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약하고 두 번째는 식상이 강하다. 세 번째는 관성은 약하다. 요 이제 세 가지가 좀 만나서 예쁜 도화를 키우는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식신생재 가기 때문에 능력이나 재물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대운에는 괜찮다. 구성이 나쁜 사주는 아니죠. 이 사주는. 그 다음에 임수일간 화류업. 여자분 보시면 극신강하죠. 여기가 홍염이 2개가 만나가지고 상승작용을 해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성도 약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수금으로 가서 운이 약하죠. 화운도 좋은 운은 아닙니다. 좋은 사주 구성은 아닌 거죠. 개수일간 화류업을 볼게요. 개수가 목을 키우면 이 구성 자체는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신약하고 식상이 강합니다. 관성은 묘미합도 하기 때문에 세진 않죠. 이 사주만 보면 나쁜 사주로 보이진 않아요. 인성도 튼튼하게 있고 하지만 오대운에 재물을 식신생재에 대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제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이죠. 가을 대운이 되면 계속 그 생활을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개수일간 화류업 2번째를 보면 가을생입니다. 나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안목도 튼튼하게 있고 병화도 있으면 구성상 나쁜 사주는 아니죠. 인성도 있고 재물이 제다신약의 모습은 하고 있죠. 근데 재물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유흥업소 종사해서 돈 벌려고 하시는 거지 연살이 있긴 하지만 오술합도 하고 있어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화목으로 가면서 돈 벌기 위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나쁜 사주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도화 끼가 많아서 성적인 에너지가 많아서 그 에너지 때문에 일탈하고 유흥업소에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부류가 있고요. 신약하고 재물의 논리에 빠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 사주 구성이 다르고요.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 사주에 위험성이 있거나 했을 때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풀고 배우자 운이 약할 때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보완할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 보신다면 화류계 직업의 편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